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관련해서 국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키워드가 ETH 편중 그리고 멀티체인 전략이었어요.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에서 좀 잘 나가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뉴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고 가장 큰 시장인 이더리움에 진출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리플이라는 회사의 생존 전략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신호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이거 좀 과장된 해석 아닌가 싶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장이 과연 타당한 건지, 정말 리플에 어떤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먼저 이 뉴스의 사실관계, 팩트를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리플 관련 용어들,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거대한 변화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레일 전쟁이랑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뉴스 팩트부터 확인해보죠. 기사 내용을 아주 짧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핵심은 딱 이겁니다. 리플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주로 유통되면서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게 팩트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기자의 아주 중요한 분석 코멘트가 한 줄 딱 붙어 있죠. 발행은 XRPL, 유통 DeFi는 ETH 중심. 결국 DeFi 레일을 얼마나 잡느냐가 관건이다. 바로 그 문장입니다. 저도 그 문장이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발행은 XRPL, 유통 디파이는 ETH 중심.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솔직히 그냥 돈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시장이 이더리움이니까 거기 진출하는 건 당연한 비즈니스 전략 아닌가요? 이걸 굳이 리플의 첫 외부 디파이 확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까지 붙여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였다면 그 말씀이 딱 맞을 겁니다. 하지만 리플이기에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리플이라서. 네, 그 이유를 알려면 과거 리플이 걸어온 길, 그들의 오랜 전력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리플은 지난 10년간 정말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생태계, 소위 말하는 닫힌 정원을 가꾸는 데만 집중해온 회사거든요. 닫힌 정원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리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XRP라는 토큰이 있고, XRPL이라는 자체 블록체인이 있고, 또 리플렛이라는 자체 결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네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파트너들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만 끌어들이는데 거의 사활을 걸었죠. 그래서 항상 리플 관련 뉴스를 보면 은행 간 송금, CBDC 파트너십, SEC 소송 같은 키워드들이 따라다녔던 겁니다. 철저히 B2B 중심의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전략이었어요.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 리플하면 소송 코인 아니면 은행 코인 이 이미지가 거의 전부였거든요. 이더리움의 그 개방적인 디파이 생태계하고는 뭐랄까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바로 그겁니다. 결이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이번 RLUSD는 시작부터가 달라요. 처음부터 우리 XRPL 안에서만 쓰세요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혼잡한 놀이터인 이더리움 디파이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가 한번 경쟁하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설계된 상품이라는 거죠. 와, 이건 마치 평생 성 안에서만 살던 왕국이 갑자기 성문을 활짝 열고 바깥 세상의 가장 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집으로 들어와 전략에서 우리가 너희 동네로 쳐들어갈게 전략으로 180도 바뀐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행은 XRPL, 유통 디파이는 ETH 중심이라는 문장이 단순한 현상 설명이 아니라 리플의 대전략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문처럼 읽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리플, XRP, XRPL,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RLUSD
이 네 가지 관계가 대체 뭔지 명쾌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좋은 지적입니다. 이 네 가지를 막 혼용해서 쓰다 보면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리플은 그냥 회사 이름입니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이죠. 둘째, XRP는 그 리플이라는 회사가 기술의 일부로 활용하는 디지털 자산, 즉 토큰이고요. 셋째, XRPL은 XRP 토큰이 거래되고 기록되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LUSD는 리플사가 최근에 발행한 미국 달러 가치의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와, 완벽하게 정리되네요. 그럼 오늘 뉴스를 이 관계에 맞춰서 다시 한번 나래보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만든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자사의 블록체인인 XRPL과 경쟁사의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위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돈이 돌고 활발하게 소용되는 곳은 이더리움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아까 이야기했던 발행은 XRPL, 유통 디파이는 ETH라는 문장을 너무 기술적으로만 해석하면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저 말은 무슨 뜻이죠? 이게 기술적인 제약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역할 분담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략적 역할 분담이요? 네, 비유를 하자면 RLESD에게 XRPL은 출생증명서가 발급된 본적지나 집 같은 곳이에요. 하하. 근본과 정체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는 주 무대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강남 한복판, 즉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와, 뿌리는 XRPL의 딱 2대, 활동은 가장 기회가 많은 이더리움에서 하겠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선택인 셈이죠. 그럼 마지막 개념, 멀티체인 전략도 이 연장선에서 볼 수 있겠군요. 이 말도 참 많이 듣는데 막상 설명하려면 좀 애매하거든요. 네, 멀티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이죠. 이것도 RLUSD의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하려는 기능에 가장 적합한 레일을 각각 골라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종의 교통 환승 시스템 같은 거죠. 교통 환승 시스템이요? 네. RLUSD는 2개의 핵심 기능을 2개 다른 레일에 딱 얹은 겁니다. 첫 번째 기능은 빠르고 저렴한 결제와 송금이에요. 이 기능은 당연히 속도가 빛처럼 빠르고 수수료는 거의 없는 자신들의 KTX 노선, 즉 XRPL 레일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대출이나 예치, 파생상품 거래 같은 복잡한 금융활동, 즉 디파이겠군요. 이건 이미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몰려있는 금융 중심지 노선, 그러니까 이더리움 레일을 타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더리움 레일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통행료도 비싸기로 악명 높은데 리플은 왜 굳이 이 레일을 선택했을까요? 더 빠르고 저렴한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새로운 고속도로도 많은데요. 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아마도 아무리 통행료가 비싸고 길이 막혀도 결국 모든 돈과 사람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더리움이라는 그 금융 중심지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고객과 자본의 규모가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그 기회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간 것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효과라는 무서운 힘이죠. 리플의 선택은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코인이 어느 체인 위에 있느냐는 이제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가 제공하려는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해줄 레일이 어디냐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념들이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레일 전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리플이 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여러 회사들이 각자 코인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바로 누가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레일을 장악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아, 레일. 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코인을 만드는 경쟁이 아니에요. 미래 디지털 금융의 도로, 철도, 항만을 누가 까느냐의 인프라 전쟁인 거죠. 레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크게 3가지 핵심 레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커피 사 마시고 월급을 받는 일상적인 지불을 위한 결제 레일. 둘째는 방금 이야기한 대출, 예금 같은 활동이 일어나는 디파이 레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조 단위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 레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테더 USDT나 서클의 USDC 같은 기존 강자들이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같은 여러 블록체인에 이 세 가지 레일을 아스팔트 깔듯이 촘촘하게 깔아놓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리플의 이번 전략은 결국 우리 힘만으로는 디파이 레일을 깔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일종의 패배 선언이나 약점의 노출모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XRPL 생태계가 이더리움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와,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많은 비평가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죠. 리플이 결국 자체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 구축에 실패하고 이더리움에 누임승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만능 전략의 함정을 피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이더리움이 수년에 걸쳐 쌓아올린 개발자 커뮤니티, 디파이 프로토콜, 유동성의 깊이를 따라잡으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디파이 하겠다면서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쏟아붓기보다 과감하게 디파이 레일은 시장 1위인 이더리움 것을 빌려 쓰고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결제랑 기관 레일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학의 기본 원칙에 가장 충실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 패배 인정이 아니라 전략적 아웃소싱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흥미롭네요. 네. 여기서 RLUSD의 전략을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교해보면 더 재밌어요. USDT나 USDC는 전방위적 확정 전략에 가깝습니다. 가능한 모든 블록체인에 자기들 코인을 출시해서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만들죠. 마치 코카콜라처럼요. 반면 RLUSD는 특화된 연합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가장 빠른 결제는 우리 XRPL에서, 가장 활발한 금융은 이더리움에서 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두 개의 다른 생태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죠. 이건 기존 강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리플이라는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닫힌 성 안의 왕에서 여러 대륙을 잇는 무역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과거 리플이 꿈꾸던 그림이 우리 XRPL과 리플렛이라는 제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였다면 RLUSD가 보여주는 현재의 그림은 우리의 강점인 빠른 항구, XRPL을 기반으로 가장 번화한 도시, 이더리움과 교역하며 함께 성장하겠다는 개방적인 연합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히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하나 더 만들었네 라고 보면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볼 때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회사가 만들었나? 얼마나 안전한가? 이게 주요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레일과 디파이 레일이 각각 어디에 그리고 왜 그렇게 깔려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RLUSD의 사례가 이 새로운 관점의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미래에 대한 아주 훌륭한 참고서가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거나 특정 은행이 자체 토큰을 발행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들 역시 리플과 똑같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발행은 우리 내부 시스템에서 통제하고 싶은데 이걸로 실제 결제를 하려면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하지? 이걸로 금융상품을 만들려면 어느 블록체인 생태계와 손을 잡아야 가장 유리할까? 정말 그렇겠네요. 결국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보안과 통제라는 내부 가치와 확장성과 유동성이라는 외부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하는 그런 숙제를 풀게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플이 선택한 결제 송금은 XRPL, 디파이는 이더리움이라는 이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설계 전쟁에서 모두가 참고하게 될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의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리플의 RLUSD가 이더리움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단순한 단신에서 시작했는데
파고들수록 리플의 생존 전략,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기쁜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네.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뉴스는 리플이 마침내 자신들의 닫힌 생태계를 벗어나 외부 세계의 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흥미진진한 변화를 지켜볼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RLUSD의 이 실험은 과연 성공할까요? 앞으로 RLUSD는 단순히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 그냥 하나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핵심 기능은 자체 체인, 외부 확장은 시장 1위 체인이라는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레일 전략의 성공적인 표준 모델로 자리 잡게 될까요? 그 결과는 단기간에 나오지 않겠죠. 저희와 함께 앞으로 계속 그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